현재 백신 개발을 위해 미 정부나 유럽연합 같은 공적 자금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돈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세피입니다. 세피는 2017년 빌 게이츠 부부 주도로 노르웨이, 독일, 일본에서 지원금을 받아 만든 단체입니다.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현재 총 9개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고 있죠. 표를 보면 트럼프 코로나 대책회의 멤버로 익숙한 모더나, 이노비오, 노바백스, 큐어백도 있고 옥스퍼드 제노연구소도 있네요. 지난 트럼프 편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노연구소와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 14일 노바백스와도 생산 계약을 맺었죠. 이는 지난 6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세피가 지원하는 기업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시설 사용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백신 개발 등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립서비스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표의 오른쪽을 보면 현재 상업화된 백신 없음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세피는 백신 개발에 성공한 적은 없지만 차세대 백신 개발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과 벤처들에게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세계가 매우 다이나믹합니다. 먼저 이노비오부터 보겠습니다. 이노비오가 3월 2일 트럼프 코로나19 대책회의에 초대되자 4달러짜리 주식이 14달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세피의 지원금을 받아내죠. 이후 거품이 꺼지다가 4월 17일 백신 후보 물질 이노 4800을 발표하자 14달러를 회복합니다. 그 후 트럼프의 백신 초고속 개발 계획인 와프스피드 작전에 자신들의 백신이 포함됐다고 홍보하고 6월 24일 국방부로부터 스마트 조사기 셀렉트라 생산 지원금을 받자 32달러까지 오릅니다. 8배가 뛴 거죠. 그러자 내부 관계자들이 380만 달러 가량의 스톡 옵션을 팔아치워버립니다. 워프스피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거짓이었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노비오는 2009년 신종플루 때부터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심지어 암 백신까지 연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스 메르스 때도 백신 개발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세피 같은 곳에 투자금으로 먹고 사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호재가 있을 때마다 2,500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두 번째는 모더나입니다. 적자 기업이죠. 개발비 투자로 먹고 사는 mRNA 백신 개발 벤처입니다. 2월 25일 모더나는 세피로부터 백신 지원금을 받으며 주식이 30달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5월 15일 모더나 출신 몬세프 슬라이 박사가 트럼프의 와프스피드의 총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주가가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3일 만에 모더나는 백신 후보 물질 mRNA 1273의 1차 임상 결과를 언론사에 뿌립니다. 주가는 80달러까지 치솟았죠. 15달러 하던 주가가 거의 6배가 뛴 거죠. 그러자 몬세프 슬라이 박사가 모더나의 스톡옵션을 팔아치워 300억을 법니다. 양아치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는 급하락하지만 모더나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7월 14일 모더나는 1, 2차 임상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임상 3상에 들어가죠. 그리고 미 정부와 1억 개의 백신을 계약하면서 주가는 95달러로 솟았는데요. 그러자 모더나의 CEO와 임원들이 신주 발행했던 주식을 모조리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넘어가서 노바백스를 보겠습니다. 노바백스는 빌 게이츠와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노바백스는 2015년 3월 신생아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레즈백스와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가면서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80달러까지 주가가 뛰었죠. 그 후 2016년 9월 임상 실패로 주가가 떡락합니다. 그래도 레즈백스에 대한 개발을 계속했고 2018년 2월 다시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으며 기사 회생하나 싶었지만 2019년 2월 두 번째 임상에도 실패하면서 상장 폐지 위협에 시달렸죠.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고 노바백스는 올해 3월 세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MBX-CoV237에 대한 지원금 3억 8,800만 달러를 받으면서 기사회생에 성공합니다. 또 5월 11일 세피로부터 3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약속받으면서 주가는 178달러까지 떡상했고요. 백신 개발에 성공한 적 없는 적자 벤처기업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지난 트럼프 편에서 소개했던 논란의 독일의 큐어백은 이제 임상 1상에 들어갔는데 최근 8월 14일 큐어백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임상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세피가 왜 이런 기업들에게만 개발비를 지원하냐고요? 거대 제약회사들은 세피의 자금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세피는 거대 제약회사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세피는 거대 제약회사들과 국가들의 지원으로 신기술을 연구하는 바이오 벤처의 자금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난무하고 실패 위험성도 매우 높지만 일단 성공만 하면 백신의 역사도 달라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약회사와 빌 게이츠도 대박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해먹는 저런 모습이 빌 게이츠한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국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빌 게이츠는 2000년에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제기구인 가비를 만듭니다. 빌 게이츠는 가비에 많은 돈을 기부했고 또 본인이 주도하여 가비의 민간 자금과 선진국들의 출연금을 모금하고 있죠. 지난 4월 12일 빌 게이츠는 백신 공급을 위해 가비에 5년간 74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각국의 투자를 강조하면서 어떠한 코로나19 백신이든 세계적인 공공재로 다뤄줘야 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모두 접근 가능해야 된다고 말할 만큼 백신 보급에 관심이 많고 가비를 통해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일에 오랫동안 관여해왔습니다. 2001년 도하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고 2003년 수출을 위한 강제 출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 후 제3세계 국가들은 인도 같은 나라에서 복제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상황을 거대 제약회사들은 싫어했고요. 근데 가비가 제3세계가 백신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듭니다. 민간 합동에게 출연금을 받아 이를 담보로 세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백신을 대량으로 주문해 단가를 낮춰서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방식이죠. 이로 인해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가비의 방식에서 제일 이익을 본 집단은 아이러니하게도 거대 제약회사들입니다. 가비의 백신 공급 방식이 시장 지향적이고 백신 기술 혁신 발전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원래 제약회사들에게 개발도상국들은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구매할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근데 가비의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새 고객이 된 겁니다. 가비가 제약회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백신 공급을 기업 시장 친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비는 백신을 구입할 때 거대 제약회사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에 대해 가비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죠. 기존 거대 제약회사의 고가 생산 모델이 아닌 저렴한 백신 생산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빌 게이츠의 이런 행동은 세계 최고 갑부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써가며 백신 개발과 백신 보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볼 수도 또는 백신 시장의 이윤 창출 확대의 가능성을 보고 백신 기술 발전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전 세계 백신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자본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현재로서 가비는 제3세계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비는 WHO의 백신과 치료제 공공재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에도 참여하고 있죠.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WHO는 지금 백신을 둘러싼 막장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옥이었습니다.